있습니다. 네. 승화 김선호. 겨자씨만큼 작은 사랑 점점 자라나 온 세상 뒤덮는 걸 보았는가? 한 슬픔 위로 조그만 기쁨이 점점 자라나 도도한 기쁨이 강몰되는 걸 보았는가? 한 절망 위로 조그만 희망이 점점 자라나 울창한 희망의 숲 이루는 걸 보았는가? 기쁨은 슬픔에서 자라고 희망은 절망에서 자라는 것. 슬픔과 절망에 괴로워하지 말자. 슬픔도 따뜻하게 품에 안자. 절망도 따뜻하게 품에 안자. 예. 혹시 예견하고 이거 하신 거예요? 혹시 그날 이거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2번이 돼서 선생님이 원래 그 전에 보내주셨거든요. 2번이 되는 걸 모르고 준비를 하신 거죠? 그쵸. 그 전에 한 2주, 한 2주 전에 준비하죠. 2주 전에 준비했는데 2번이 되고는 사실 42회를 못 했거든요. 지난주에. 못 오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너무 마음이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못 오셨는데 그 전에 마치 이 상황을 예견한 듯이 시를 골라오셨네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시들이 다 이제 시들의 형태들이 그런 건 아닌 이 것 시를 같고. 보면 이제 네. 누구죠? 그 천양의 시인 같은 냄새도 들어요. 빛에서 어둠을 발견하고 천양의 시인들도 어떤 그런 형태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빛에서 어둠을 발견하죠. 네. 그런 것들을 한 것처럼 시인들은 하여간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희망이 일만 있더라도 노래를 해야 돼요. 시인들은. 근데 절망 있다고 절망으로 파닥거리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시인의 의지가 아니죠. 이거는 바보 같은 놈이죠. 근데 절망을 쓰는 시인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절망을 우리가 절망 당했다고 우리가 그런 사회 현상이나 뭐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해서 절망을 했다고 거기서 그냥 우리는 절망해서 끝 이렇게 간다 그러면 시가 아니죠. 시는 언제나 희망. 한 가닥의 신랄 같은 희망이 있어도 그걸 부여잡고 가는 게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병원에 저도 자주는 안 가는데 병원에 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살 수 있는 시한부 사시는 분들은 한 가닥 희망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죠. 삶이라는 게 내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막 삶을 막 이상하게 살고 뭐 대차게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아도 자기 삶이 시한부에 딱 걸리면 뭔가 돌아보게 된다, 민간이. 한층 더 그게 어쩌면 이 시와 연관되는 승화가 되는 거죠, 승화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죽음. 자기 삶을 정리를 하는 맞아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면은요, 그것이 이제 짧을수록, 가까이 올수록 사람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의 지금 살아있는, 눈 뜨고 있는 내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이 다 튀어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고 그 이야기를 이 글로 옮기는 우리 분들이 시인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인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0.1%의 희망이 있더라도 아까 1%라고 하셨는데 1%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 맞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절망적이고 슬프고 좌절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좌절 속에서 사실은 희망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선생님? 그래서 그렇죠. 이 시가 왠지 막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떤 절망을 승화시켜가지고 뭐 희망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승화라는 이게 그 단어인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자라나는 것이 승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시인은. 그러니까 작은 사랑이 자라서 온 세상을 뒤덮어 승화하는 거죠. 네. 근데 슬픔 위로 기쁨이 딱 조그맣게 떨어뜨려서 신뢰했던 기쁨이 떨어가지고 기쁨의 강이 된대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승화죠 이것도. 네. 절망이 위로 희망이 점점 자라나 울창한 희망의 숲을 만들어요. 숲과 네. 강을 만든다고 얘기해요. 네. 그것은 작은 절망이 알만 이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절망에 압도당하고 있더라도 그 기쁨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씨앗이 있기만 하면 나중에 강이 되고 숲이 된다는 그런 승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기쁨은 슬픔에서 자라고 이제 늘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시에서는 이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기쁨은 슬픔에서 자라고 희망은 절망에서 자라고. 네. 그 예전에 제가 80년대에 얘기했던 네네. 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와, 그 말도 완전 처음에 뭐야 저거. 피가 들끓죠.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지금은 알아요, 그런 예. 얘기를 안 써요. 네, 왜 그러면 알아요, 그 당시 80년대, 90년대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네. 네, 학교에서 그리고 뛰어내리고. 그 대학생뿐만 아니라 뭐 다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민주 인사들도 엄청 많이 죽었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죽는 사람들이 엄청 네. 많죠. 근데 네. 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데 그 피라는 의미가 거대한 의미인데 네. 근데 아무 때나 민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뭐 어떤 것도 하나 붙여가지고 하나 어떤 그런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뭐 한 진영에 있는 어떤 사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통합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게 반도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서양 것과도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지정학적 위치와 네. 또 우리가 가진 분단의 현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일본, 요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민주주의 또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민주주의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간을 지키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우리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과 슬픔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막 기쁨과 슬픔이 행복해 달라고 막 여기서 막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항상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슬픔이 진정한 의미를 이제 네. 기쁨과 갖고 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슬픔도 따뜻하게 마지막 연애 슬픔도 따뜻하게 품에 안자, 절망도 따뜻하게 품에 안자. 이 말이 슬픔과 절망이 왔을 때 그것을 거기서 괴로워하고 거기에 막 파묻히고 막 하기도 하죠. 그렇게 네. 우리가 그런 상황이네요. 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따뜻하게 품자고 그랬어요. 수용을 해야 돼요. 진짜 힘든데 이게. 네. 그래야지 어떻게 가요? 기쁨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을 패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망을 패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느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지, 애도하고 머물러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이제 그 기쁨과 슬픔에 대한 이해이지, 거기서 대충 넘어가고, 그거 갑자기 너무 기쁨을 막 이제 찬양을 한다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현실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처한 현실을 살아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내가 그 현실 속에 있어야 내가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현실이 싫어서 도피를 한다든지 내가 그 현실이 싫어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어그러지고 힘들어져서 내 현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내 현실에 그 충실하고 그 안에서 내가 느껴야 될 것들을 느끼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넘어서면 희망을 볼 수 있고 기쁨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절망이나 슬픔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살면서 좌절되는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그거를 이렇게 반반으로 따지다 보면은 기쁨은 찰나의 순간인 것 같고 고통이나 혹은 내가 훈련해야 되고 내가 나를 단련해야 되는 시간들은 이게 되게 견디어내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게 더 길어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보면은 나는 되게 슬픔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지만 찰나의 순간에 그걸 이겨낼 때 그 오는 기쁨, 그게 갑자기 강물이 돼 있고 그게 갑자기 숲이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을 하려고 우리가 정말 긴 시간을 견뎌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김선호 시인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에게 절망은 있었습니까? 절망의 시절. 하루에도 순간순간 절망 많이 하죠. 큰 절망이 이제 예? 큰 절망도 있고 작은 절망이 있고 일반론적 절망도 있고 각계로 조금씩 나온 절망도 있고 보편적인 정말 절망도 있나요? 근데 큰 절망이나 제가 삶에 있어가지고 큰 절망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나가면 좀 무뎌져요. 그런 절망이 슬픔 가운데 있고 이제 그거를 수용을 하고 내가 계속 재해석하면서 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네.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우리 절망과 사람들이 다 나중에 그걸 느끼잖아요. 절망 가운데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게 힘이 되는구나. 절망과 슬픔이 훨씬 힘이 되는구나, 내 삶에. 네, 맞아요. 기쁨은 네. 별로 힘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나요, 잘. 잘 안 난다니까요, 근데. 기쁨은. 기쁨은 그리고 생각이 제가 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절망은 안 되고, 그게 큰 절망도 절망이라 했으면 우리가 살면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셨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단호하게 거절할 때 약간 절망이 오잖아요. 엄청 절망하죠. 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살면서 그런 절망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를 세뇌시키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그러면 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칠 때 내가 다시 이제 받아칠 때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분 나쁘지 않게 쪼크로 받아친다든지 너무 쪼크 잘못 치면 또 망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배우자 관계도 조금 할 때, 만약에 어제도 제가 말을 하면서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걸 한번 여기서 정제를 하고 얘기하자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빡 해버리면 이상해져. 말이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가 조카 얘기를 하는데 조카 그렇게 회사를 안 나가면 잘리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카랑 되게 친하거든요. 네. 그렇게 잘리겠네라고 쓰려다가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또 잘리면 좀 자기가 그러니까. 사랑한 조카인데 어떡하나 코로나로 계속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금방 하면서 그럼 그건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그 조카 아웃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언어가 틀리잖아요, 이거는. 그 영어로 하니까 약간 영어는 낫죠.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표현보다 낫죠. 직접적인 표현보다. 잘린다. 너는 그런 폭망했다. 이런 말을 그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제가 말해도 강력하기 때문에. 아웃되겠네. 약간 온화한 의미네요. 아웃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쓰는 데서 어차피 그 영어 옛날 말이야. 그냥 영어 쓰면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언어들이 언어로 된 게 다 이제 브리튼이 거기에 다 등재돼 있대요. 영어로 우리 쓰는 그런 순한 말들이 순화된 말들이 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우리 말이래요. 우리 말 이제 그런 언어들이. 그쵸, 예. 이제는 세계가 하나인데 다른 나라 언어들도 우리가 아는 게 있으면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시리님이 지금도 다른 방식으로 피를 뿌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죠, 선생님. 네. 다른 방식이죠.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네. 그리고 우리 밥수님이 절망과 슬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라고. 그렇죠. 절망과 슬픔, 행복과 기쁨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리고 지나가면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 무뎌지고 잊혀지고 그게 이야기가 되고 웃음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절망이 있었던 게 없었던 것보다 더 나를 나대게 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훈계질은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절망과 슬픔은 엄청나게 큰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피어나는 꽃이거나 거기서 흘러가는 물이 돼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시 읽어주시고 다음 시로 넘어갈까요? 네. 승화, 김선호. 겨자씨만큼 작은 사랑 점점 자라나 온 세상 뒤덮는 걸 보았는가. 한 슬픔이로 조그만 기쁨이 점점 자라나 도도한 기쁨의 강물 되는 걸 보았는가. 한 절망 위로 조그만 희망이 점점 자라나 울창한 희망의 숲 이루는 걸 보았는가. 기쁨은 슬픔에서 자라고 희망은 절망에서 자라는 것. 슬픔과 절망에 괴로워 말자. 슬픔도 따뜻하게 품에 안자. 절망도 따뜻하게 품에 안자. 마지막 문구 잘 안 들어왔었는데 선생님 읽어주시니까 따뜻하게 품에 안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네.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되죠. 수용을 해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수용을 해야